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의 왕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상에서 바로 15억 찍을 지역이라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멤버십 영상에서 매수자를 위한 겨울 전략, 지금 1년 중 부동산이 가장 저렴한 시기가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정리를 드렸고요. 2025년 무주택자들 중에서 청약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로또 청약을 노리시는데 이 로또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금 빠른 결정을 해야 될지까지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미래를 바꿀 영상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도권은 공급 부족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3기 신도시가 2028년부터 입주하지 않나요?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한 소형 면적 중심으로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2030년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 공급 부족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공급 부족 해소에 막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게 3기 신도시죠. 원래는 한 2027년 정도에는 입주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 것도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원래는 남양주 왕숙 1지구인데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광명시흥지구예요.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면적은요 384만 평 규모예요. 여의도 면적의 4.4배입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요 100만 평 규모가 넘어가면 신도시라 불리는데 그 신도시 기준에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신도시라는 거예요. 세대수는 6만 7천 호고요. 인구는 16만 7,500명이 거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의 3배 면적의 녹지 비율을 자랑하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기능의 자족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가 잘하면은 뭐 대기업들,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기업이 지자체에서 일을 대충 하게 되면 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로 채워지죠. 학교는 무려 초, 중, 고 합쳐서 29개가 들어옵니다. 광명시흥지구는요 수요가 많은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대형 신도시예요. 근데 서남부 지역은 대형 신도시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면 이제 중소규모 택지에 공공택지가 많다 보니까 막 딱히 막 대장 지역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좀 발전한 곳이 바로 이 서남부 지역이거든요. 근데 딱 기준이 될 만한 곳이 광명시흥지구라는 거죠. 이 지역은 수요는 꾸준하고요. 교통이 편리한 신축 자체가 드물다 보니까 일단 이런 대형 신도시가 오면 반드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경기도의 신도시는 서울 업무지구의 접근성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근데 광명시흥 신도시는 신도시 발표될 때 광명시흥선도 같이 발표됐어요. 광명역을 시작으로 해서 신도림역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인데 광명시흥 신도시 안에 무려 9개의 정거장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 소외 지역 없이 구석구석 잘 다니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평범한 신도시에 지나지 않았는데 큰 반전이 있었죠. 바로 GTX D 노선입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GTX D 노선이 아니라 Y자 노선에 강남을 지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광명시흥 신도시가 포함이 된 겁니다. 참고로 이 GTX D 노선은 지금 지자체에서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광명시흥 신도시에 GTX D가 실현된다면 굉장히 선호도 높은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출퇴근 시간, 특히 강남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개통되면은 가산, 신림, 사당, 다음에 강남역이에요. 강남역까지 4정거장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수요를 부르는 6만 7천호 규모의 대형 신도시와 강남 접근성에 맞나? 특히 이런 대형 신도시는요, 뭐 각종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센터에다가 학원가도 많이 들어오고요, 기업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향후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발전 가능성 높은 신도시에 강남 접근성까지 된다면은 역세권 주변으로 15억 이상은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급되나요?
공공분양에선 13,581호, 공공임대에선 23,640호, 민간분양에선 13,213호, 민간임대에선 2,426호, 주상복합에선 7,877호, 중심복합에서 1,473호, 자동복합에서 3,562호가 공급됩니다. 전체적으로 임대 비율은 한 40% 정도 되고요. 공공분양은 20%, 그리고 민간분양이 40%, 전형적인 3기 신도시 공급 비율을 따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공공분양은 일반적인 공공분양 외에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홈 나눔형이나 선택형 같은 공급 모델도 포함될 수 있고, 다음 정부에서 또 새로운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게 되면 이 공공분양 물량에서 나오게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공급되나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정부의 보도자료에서는요, 2025년에 보상시작, 2027년에 택지 착공,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에 최초 입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쉽습니다. 일단 신도시 사업 단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신도시가 사업 발표되고 나서, 참고로 광명시흥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됐죠.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고 신도시 착공, 주택 착공, 일반 분양과 입주에 들어가는데, 지금 광명시흥 신도시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거예요. 즉 사업 발표부터 계획 수립까지 무려 4년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원래 주택이 부족했을 때 과열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발표됐던 건데, 요즘은 신도시 발표부터 입주까지 한 10년 정도는 잡아야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 상황, 그리고 시장 과열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까지 10년은요, 공공분양 기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물량의 40%에 해당되는 민영주택은 더 오래 걸립니다. 신도시 착공 이후에 주택용지를 분양하고 설계와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일반 분양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나 고양 창릉지구들도 2, 3년 더 늦게 진행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광명 시흥지구의 민영주택은요, 2031년 분양, 2033년부터 입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라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15억 넘는다는데 광명시흥 신도시 분양을 기다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왕숙이나 교산, 창릉, 계양, 대장 같은 1차 3기 신도시가 최우선이에요. 물론 이것도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신도시를 기다린다면 여기에 먼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광명시흥지구나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지구는 먼 미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이 넘쳐서 2031년 이후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화폐가치 하락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매년 화폐가 5에서 10%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해서 사람들이 돈을 막 방구석에 쌓아 놓는 게 아니라 투자나 소비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화폐 가치가 매년 떨어지게 설계를 해서 지금도 6% 정도의 화폐량이 증가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에 이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031년, 지금부터 6년 뒤에는 통화량이 기본적으로 50% 이상 늘어나게 돼 있어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화폐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선높은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는 이유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포함해 자산을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무주택으로 있어서 절대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전망이 좋은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입주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던 것은 단점입니다. 또한 오늘 뒷부분에서 화폐가치 하락했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리도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값 하락에 대한 기간을 좀 짧게 잡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